새벽 4시 재래시장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윤정혜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68세, 이제는 허리도 굽고 무릎도 시큰거리지만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국밥집을 열어야 합니다. 또 비가 오려나. 정혜는 무거운 쇠솥 뚜껑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마다 우려낸 사골 육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냄새, 이 온기가 정혜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박기철은 영수가 겨우 5살 때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과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고 시장 구석 단칸방을 얻어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 맛있어? 어린 영수는 항상 가게 한쪽 구석 작은 탁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틈새에서 공부하고 엄마가 새벽마다 끓여주는 국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국밥 김으로 안경이 뿌옇게 흐려졌고 여름이면 선풍기 바람에 교과서 페이지가 펄럭였습니다. 우리 아들 꼭 대학 보낼 거야. 엄마는 괜찮아. 정혜는 밤마다 장부를 펼치고 돈을 세었습니다. 한 그릇에 3,000원. 그 돈으로 영수의 학원비를 내고 교복을 사주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는 밤새 눈물을 흘렸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웃으며 어서 오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정혜 씨네 국밥은 진짜 다르네. 정성이 맛으로 느껴져. 단골 할아버지들은 정혜의 성실함을 알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정성스럽게 끓이고 김치 하나도 직접 담가 내놓는 그녀의 식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장을 보러 가는 뒷모습, 손님들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허리를 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영수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영수가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정혜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영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허리가 아파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정혜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영수만 잘 되면 돼. 그것만 있으면 나는 다 가진 거야. 정혜는 오늘도 새벽 국밥집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쇠솥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정혜는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힘들었지만 후회 없는 아들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문 닫으세요.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영수가 드물게 가게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냥 일찍 들어가 계세요. 정혜는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자꾸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좋은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 저녁 6시 영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정혜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목소리가 그랬구나. 35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말에 정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꽃이 피는 듯 기뻤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뭘 준비하면 될까? 과일 사둘까? 아니면 음식을 좀 장만해 놓을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만나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맡는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영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정혜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혜는 새 옷을 입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과일을 사고 차도 준비했습니다. 현관 앞까지 쓸고 닦았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영수가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설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설인입니다. 설인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고 말투도 예의 바랐습니다. 정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정혜는 준비한 과일과 차를 내왔습니다. 설이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차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설이는 웃으며 대답했고 영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영수 오빠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요? 아이고 뭘. 그냥 아들 하나 키운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설인의 눈이 자꾸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장롱, 벽에 걸린 액자, 싱크대 위 소품들까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정혜는 순간 뭔가 찝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어머님 국밥집이 시장에서 유명하시다면서요? 설인이 웃으며 물었을 때 정혜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 설인은 자주 정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결혼 준비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느 화요일 오후 설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혜는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앞치마를 벗고 설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신혼집 인테리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신경 써서 꾸미고 싶은데 어떠세요? 설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알아챘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들 하는구나. 네, 그리고 예식장도 좀 괜찮은 곳으로 잡으려고요. 브랜드 있는 호텔 웨딩홀이요. 제 친구들이 다 거기서 하거든요. 정혜는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호텔 웨딩홀이라니. 시장 사람들은 대부분 동네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르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그건 영수하고 의논해 봐야지. 이미 오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빠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래요? 설인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정혜의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순해졌을까? 예전 같으면 엄마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봤을 텐데. 며칠 후 이번에는 영수가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설인이가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싶대요. 괜찮죠? 유럽? 그게 얼마나 드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혜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걸까? 아니면 그냥 맞춰주고 있는 걸까? 영수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네, 엄마. 설인이가 행복해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정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요? 한쪽이 계속 맞춰주고 한쪽은 계속 바라기만 하는 게. 일주일 뒤 설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물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예물도 좀 제대로 된 걸로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1캐럿은 넘어야 하고. 정혜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1캐럿 다이아몬드라니. 그게 얼마나 비싼지 정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설인 씨,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머님, 요즘은 다 이 정도는 해요? 제 친구들 봐도 그래요? 영수 오빠 체면도 있고요. 체면. 그 단어가 정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정혜가 살아온 세상에서 체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게 체면이었습니다. 영수는 뭐래? 오빠요? 오빠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대요? 또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결혼 준비에 드는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인테리어, 예식장, 신혼여행, 예물. 더하고 더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축복받을 결혼이 맞는 걸까? 정혜는 작은 국밥집 창문 너머로 어두운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왜 이 결혼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로만 가득할까? 왜 설인의 입에서는 영수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요즘은 다 이래요라는 말만 나올까? 정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9세대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요즘 결혼이 원래 이런 걸까? 금요일 저녁 정혜는 시장 상인의 모임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 골목길은 어둑했고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 허리야. 정혜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아서인지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설인의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아들의 지친 얼굴. 모든 게 정혜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진짜? 그 집이 그렇게 괜찮아? 정혜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시장에서 국밥집 30년 했다잖아? 거기다 건물도 있대. 작은 상가 건물인데 월세만 꽤 나온다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혜는 골목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와, 대박. 그럼 너 시집 가면 편하겠네. 시어머니가 일하시니까 간섭도 없을 거고. 그러게. 사실 영수 오빠는 좀 밋밋하잖아? 그냥 성실한 게 전부지. 근데 조건이 괜찮으니까? 정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시어머니는 어때? 까다로우시진 않아? 아니, 완전 순하셔. 내가 뭐 말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시더라? 영수 오빠도 마찬가지고. 둘 다 만만해. 만만하다. 그 단어가 정혜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예식장이고 뭐고 다 비싼 걸로 하래도 영수 오빠가 다 좋대. 어머니 돈까지 쓰면 되니까 걱정 없어? 야, 너 진짜 영리하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당연히 건물이랑 가게는 나중에 다 내 거지.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아들이 영수 오빠밖에 없잖아.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돼. 정혜는 골목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 가게 본 적 있어? 진짜 장사 잘 돼? 응, 한 번 갔었는데 손님 엄청 많더라. 30년 단골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예의 바르게 굴면서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만 하면 돼.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지. 설인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그 웃음이 정혜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정혜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아,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끓인 국밥,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견딘 허리 통증,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밤마다 장부를 세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구나. 돈을 보고 들어오려던 거였구나. 정혜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설인의 눈빛, 가게 규모를 묻던 질문들, 건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짝이던 표정.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태어내야 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으니까. 정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영수를.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이 눈물인지 새순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정혜는 재빨리 앞치마로 얼굴을 닦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의 진짜 얼굴을, 그 여자가 자신과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하지만 직접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만만하다, 내꺼 코스프레. 그 단어들이 정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직접 말해볼까? 아니야, 영수가 날 믿지 않을 거야. 증거도 없는데.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하면 어떻게 될까? 영수는 분명 설인을 감쌀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싸워서도 안 돼. 설인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면 영수만 힘들어질 거야. 새벽까지 고민하던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설인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설인이 원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정혜는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인 씨, 잠깐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네, 어머님.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설인이 가게로 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정혜는 가게 문을 닫고 설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설인 씨, 사실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가게 사정이 많이 어려워요. 설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대출이 많아요. 사실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돼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아직도 매달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정혜는 테이블 위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실제로 대출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설인은 통장 내용을 자세히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그것도 사실은.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곧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영수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결혼 준비하느라 신경 쓸까봐.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럼 결혼 자금은요? 미안해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이래서. 영수 월급으로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빠듯할 거예요. 병원비도 좀 들어가고. 정혜는 거짓말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아, 그러시구나. 설인의 목소리가 식었습니다.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설인 씨.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설인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요?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설인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황급했습니다. 정혜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영수야. 나흘이 지났습니다. 영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엄마,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설인이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정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아들의 상처를 직접 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문자로.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미안해. 그게 다였어요. 전화도 안 받고.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35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혜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영수는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
차라리 이별의 아픔만 겪게 하는 게 나았습니다. 엄마도 모르겠다. 정혜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싱크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 영수야.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됐구나.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길이었어.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괴로워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별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실에서 영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강한 어머니로 남아야 했으니까.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 제발, 우리 영수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혜의 기도가 어두운 부엌에 흩어졌습니다. 설인과 헤어진 후 영수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녁을 차려놔도 나오지 않았고 주말에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영수야, 밥 먹어야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문틈으로 정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건 낮게 깔린 한숨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정혜는 방문 앞에 밥을 놓고 몇 시간 후 다시 가보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정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지 않으니 얼굴이 파리해졌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영수야, 엄마 좀 봐. 응? 문 좀 열어줘. 정혜는 문고리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불 속에서 영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큰 아들이 상처받은 새끼 고양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왜 이럴까요? 제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영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럼 왜 서린이는 저를 버렸어요? 제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정혜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설인이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더 큰 상처를 줄 테니까.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정혜는 억지로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침 국밥집에 나가면서도 아들 걱정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조금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주세요. 정혜는 얼른 커피를 타서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추스르면 돼. 며칠 후 영수는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지만 최소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가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응, 말해봐. 카페를 해보고 싶어요. 정혜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사람들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 커피가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영수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정혜는 그 빛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서린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전 차갑게 식어있던 그 손이 이제는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영수야, 넌 강한 아이야.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 계셨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미는 영수의 모습을,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아들의 모습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정혜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정혜는 자신이 가진 재래시장 근처 작은 상가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1층 모퉁이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새를 놓으려고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영수야, 여기 어때? 정혜는 아들을 데리고 그 공간에 갔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가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요? 응. 내가 쓰렴. 엄마가 줄게. 영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신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괜찮아. 엄마는 국밥집만 있으면 돼. 이건 내 꿈이잖아. 정혜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정혜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2달 동안 모자는 함께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벽을 밝은 색으로 칠하고 낡은 가구들을 닦아 배치했습니다. 정혜는 새벽 국밥집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아들을 도왔습니다. 간판 이름은 뭘로 할까? 영수가 물었을 때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햇살방은 어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처럼 이곳에 오는 사람들 마음도 따뜻해지라고. 햇살방. 좋네요, 엄마. 드디어 오픈하는 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정혜 씨 아들이 연 카페야? 어머, 커피 맛있네. 30년 동안 국밥으로 우리 배 채워주시더니 이제는 아드님이 커피로 마음을 채워주시네. 단골 할머니들은 커피를 마시며 영수를 격려했습니다. 정혜는 카페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햇살방은 조금씩 입소문을 탔습니다. 영수의 따뜻한 커피와 정성 어린 서비스에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영수가 창밖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정혜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골목에서 이삿짐을 싸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설인도 카페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햇살방 간판을 보고 창문 너머로 웃으며 커피를 내리는 영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정혜의 거짓말을,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을, 진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설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안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그 모든 일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게 됐고요. 엄마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어머니의 손과 이제 막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 아들의 손이 포겠습니다. 영수야, 그래서 인생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단다. 네? 상처도 눈물도 다 우리가 단단해지는 과정이니까. 설인이를 만난 것도 헤어진 것도 다 내가 성장하는 계단이었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카페를 비췄습니다. 정혜와 영수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정혜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30년 넘게 국밥을 끓이며 키운 아들.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아들. 이제는 자신의 길을 걷는 아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는 영수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들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걸어가는 정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겨울은 지나갔고 모자에게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윤정혜 씨와 영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 어머니의 선택. 거짓말로 며느리를 내쫓은 게 아니라 진실로 아들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조건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진심이 아닌 계산이 따뜻한 말로 둔갑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는 것. 영수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햇살방이라는 이름의 카페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 옆에는 30년 동안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마음 아픈 선택을 하셨던 적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